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 읽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여름 동안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26일 오늘은 인간과 시민의 기본 권리에 대하여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프랑스 인권선언이 재헌국민회의에서 채택된 날입니다. 1789년 이 선언의 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하였고, 기본권의 내용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은 누구나 평등한 안전한 삶, 그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삶, 특히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서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 PSD 소속 비정규직 김군이 스크린도어 오작동 수리를 하다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제대로 된 안전한 작업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개선 요구로 모아졌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하철 공사의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이라 선언하셨고, 이후 스크린도어 정비 직원들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년이 흐른 지금 그 정규직으로 전환된 정비 직원들의 상황은 과연 안전해졌을까요? 돈보다 사람을, 이윤보다 안전을,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구의역 3주기 박원순 시장님의 말씀은 소중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법으로 2012년부터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해온 서울시는 2018년 정규직 전환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시대를 선도하고 세대를 고민한 정말 놀라운 성과이며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의 상당 부분은 자회사 설치를 통한 전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도 5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용역업체들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 놀라운 결과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통합공사로 출범하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핵심 업무는 직영화를 추진하겠다 합의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전환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해당 기관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는 오늘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 주시는 소중한 교통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태호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로서는 처음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일 것 같은데요, 사장님하고는요. 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서울교통공사 통합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후 현재 자회사 현황하고 해당 자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공사 이후에 철도 운영 사업을 위해서 소사 원시 운영 자회사하고 김포 골드라인 자회사 운영회사 2개가 설립이 돼서 있고요. 서울 메트로 환경과 도시철도 ENG와 그린 환경은 통합 이전에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도시철도 엔지니어링은 2008년에 설립된 자회사고
메트로 환경과 그린 환경은 2013년에 설립된 자회사입니다. 메트로 환경과 그린 환경은 청소를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ENG는 시설 관리나 경비 등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개의 자회사가 있고요. 이 중에서 그 메트로의 시설 업무, 그러니까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2군데인 거죠. 서울 메트로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8년에 도시철도 엔지니어링을 만들 때 거기에 경비와 시설 관리를 맡겨서 이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청소 협력 아웃소싱하던 협력업체들을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로 2013년에 만들 때 서울 메트로의 시설 관리와 경비는 따로 자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메트로 환경에다가 청소 외에 시설 관리와 경비 업무를 부과를 했던 것이고, 그린 환경은 도시철도 엔지니어링이 시설 관리와 경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 청소 업무만 하는 자회사로 당시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메트로 환경과 도시철도 ENG, 앞에 서울자를 빼더라도 ENG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대동 소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맞죠? 예, 뭐 다소 유사한 부분,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 그러니까 145선과 58호선에 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자회사 시설팀 노동자들은 동일한 안전 업무, 유사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시설물에 대한 그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순회 점검과 경정비 정도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한다든지 중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상태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간단한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간단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모회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해 들은 걸로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보면 차량 기지 내에서 22,000V 전압에 전기가 흐르는 곳의 전기 정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누전 및 화재 이상 작동을 점검해서 유지 보수합니다. 기지나 청사 별관의 기계 설비 점검은 차량 정비 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신속하게 조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와 열매수, 이거 열매수라고 하는 것은 증기와 열수, 공급관 안전 점검은 항시 폭발 사고, 사망 사고의 문제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적인 유지 보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이 부실할 경우에 얼마 전 여러분께서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고양시 백성역 열수송관 누수로 인한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또 인화성 액체 같은 사료 위험물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많은 기계들과 함께합니다. 이를 점검하고 오작동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안전도 점검합니다. 말씀하신 간단한 업무들을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군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됐던 스크린 도어 및 공조 설비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도 업무 중에 하나죠. 승강기와 무인 주차 시스템 관리까지도 대부분의 업무가 주요 안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간단한 업무라고 하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잠깐 PT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조금 정정을 해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트로 환경의 시설팀인 경우에 소방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인데 역사에 있는 소방 시설보다는 지금 현재 잠실 환승센터의 소방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스크린도어에서도 잠실 거 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설팀은 스크린도어의 청소 부분을 하고 있고 네네. 스크린도어의 직접적인 유지와 정비는 저희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이 업무를 하셨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청소 아닌데 청소 같은 정도 스크린도 하단 부분에 먼지가 많이 끼고 청소도 중요하죠. 청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 주차 관리 설비 및 승강기 안전 점검 부분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역사 외에 인재개발원이나 차량 기지에 있는 승강기나 화물용 승강기 몇 곳에 대한 것과 이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에 있는 그 2,689대 승강기는 저희 승강기 관리단과 외부 전문 협력업체에서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은 돼 있지만 그렇죠. 따지고 보면 조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안전 업무라는 것이 하나로 떼어놔서 볼 수 없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 이게 기지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들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같이 예, 동일하게 뭐 하고 있지 볼트 너트 않습니까? 하나도 망실되면 안전에 큰 영향을 그렇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사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 자회사별로 분리해서 1, 2, 3, 4, 5, 6, 7, 8로 나누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지나 뭐 역에 따라서 나눠서 분리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그 과정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현재 자회사도 그대로 전환하다 보니까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말씀 네. 중에 계속 자회사를 이제 뭐 통합 이후에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 이어서라고 오래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미 있습니다. 네. 당시의 정책에 네, 네. 의해서 2008년과 13년에 만들어졌던 네, 네. 것들이 현재 뭐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의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 환경하고 도시철도 ENG의 급여와 노동 조건이 너무도 다릅니다. 저기 앞에 자료를 보시면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관에 오는 그 이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자회사 방식으로 다 전환되면서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본급과 허봉 체계, 근무수당, 근무 체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메트로 환경과 도시철도 ENG의 근무 조건, 그다음에 임금 구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기본급도 다르고 호봉급도 다릅니다. 가족수당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기술수당 등도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를 보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비유로 차별을 대우하지 않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임금을 보면요.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항 같은 경우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통합 이전에 이미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자회사 간 심각한 차이를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취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같은 자회사 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로도와 근무 의욕 저하는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뭐 그런 포션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맞춰나갈 처우 개선을 할 노력들을 하실 것인지 예, 이야기를 우선은 듣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설립된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제 당시에 직급과 호봉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설립된 메트로 환경이나 그린 환경은 직무급제를 당시에 이제 하도록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설립됐을 때 당침도 달랐고 직원들의 입직 경로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개 그 회사는 모회사가 달랐을 때 저런 것들이 이제 같은 일을 하지만 크게 뭐 차이다 차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통합 이후에 하나의 모회사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든 차별이든 개선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제 좀 정정을 하자면 저기 사원증도 없고 직원 식당 이용을 차별한다. 서울 메트로 환경에 사원증 있습니다. 있고 직원 기능이 안 들어가 있다는 직원 거죠. 식당에 모회사나 자회사나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이용을 합니다. 다만 메트로 환경의 사원증에는 전자칩이 들어있지 않아서 식대를 결제할 때 종이식권으로 결제를 하고 직원들은 그냥 사원증에 있는 칩으로 결제를 이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저게 차별은 아니죠. 그 다음에 휴양소도 이제 메트로 환경이나 그린 환경이나 엔지니어링이나 각각 그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노사가 합의해가면서 하계 휴양소든 일반 휴양소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은 2008년부터 꾸준하게 노사
협의해가지고 휴양소 사용을 확대해 왔고 그린 환경이나 메트로 환경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휴양소 몇 곳을 할인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제 각 사별로 노사 간에 협의하고 합의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임금 제도나 이런 걸 맞춰 왔습니다. 그게 과거면 저희는 그래서 이제 답변이 너무 길면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엔지니어링과 메트로 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른 그래서, 모르시는 건 예, 아니기 때문에 그 짧게만 좀 답변을 임금 차이가 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연 3%, 2%, 1% 이렇게 조절을 해왔고 그 메트로 환경은 3년 연속 10% 이상 임금 인상을 해와서 자연스럽게 격차를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들의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결합 이후에 그 안에서 문화적인 그리고 많은 거기 뭐 안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의 시스템적인 통합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많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원증은 있습니다. 근데 사원증에 그 칩 하나 넣어서 식권 앞에 가서 찍는 거 하나 만드는데 이 통합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식권을 갖다 찍을 때 종이 식권을 넣어야 되는 그 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예.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며 같이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동일한 회사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지금 다 유니폼 같은 경우도 분리되어 있어서 친분적으로 나는 여기서 일합니다. 당신은 거기서 일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끔 하는 것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던 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노사 간의 합의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에는 그런 노력들이 대단히 빠르게 또한 열심히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 노력했던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이런 차별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더욱더 갈라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에서 대단히 여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노력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특히나 모회사에서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회사 사장단들과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기지 내에서 서브 작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차량 기지의 작업 영상이고요. 보셨다시피 한 분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을 하는 경우 불꽃도 이리저리로 튀어오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용접도 진행됩니다. 보시기에 이게 위험하지 않은 업무라고 보진 않으시죠? 대단히 위험한 업무입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관련한 안전장비들의 사용이 대단히 필수적이고 갖추어져야 되고 이분들한테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이런 업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비들이 제공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뭐 안전모, 안전조끼, 벨트, 뭐 안전화, 뭐 여러 가지 경광 장비 뭐 해서 저희가 보통 15종에서 13종 정도 있고 개인별 또는 이제 장소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전모 이렇게 지급되는 용품 물품 리스트를 쭉 보았더니요, 안전모, 안전부 묶는 끈, 안전모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안전화 이렇게 쭉 말씀하신 대로 경광봉, 헤드랜턴, 사다리 보조 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PPE 같은 뭐 마스크, 장갑, 고글 등도 구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환경은 저기서 이렇게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접봉이 E4313이라는 고산화 티탄계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용접 흉이 위험해서요. 전문가들은 이동식 환기시설 저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할 경우 그 다음에 용접봉 앞치마, 장갑, 마스크 등 전문적인 물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피복이거든요.
안전 용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입고 이 피복을 입고 용접을 하십니다. 이 재질을 보면요, 아주 좋은 재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땀은 흡수하고 건조는 빠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지도 마찬가지고요. 불꽃이 튀기만 하면 바로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요, 이 옷을 입고 그다음에 겉에다가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이 저 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들께서 이 옷을 안 입고 이 위에다 면옷을 입거나 이러고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마스크와 용접용 마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가리는 이것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예, 파악하고 모르셨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을 하기 위한 저 노동자들께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자기의 안전 마스크를 사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저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다지만 그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위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물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모회사였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대림동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지하 2층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 캐비넷 뒤쪽 저쪽은 변전 설비가 있는 전기실입니다. 그 전기실 내에 이 노동자들의 사무실을 배치해 놓은 거죠. 고농도의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비행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기도 한데요. 이 장비들, 전자장비들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할론 시스템의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할론 소화기 분사 원액이고요. 옆쪽에 왼쪽에 보시면 위쪽에 관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의 머리 위쪽으로다가 그 할론 소화기의 분사 장치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분사되는 이 할론 소화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 2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이중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좀 받아보았는데요. 이곳이 이제 대림동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어디죠? 사당동 예.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이런 상황을 이런 사무실을 노동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치 계획이 있다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5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림과 사당에 대해서 두 곳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아마 사당은 9월 말, 대림은 12월 말 두 곳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두 곳 다 더 나은 곳으로 이전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공간이 부족해서 저렇게 됐나 본데 하여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사당과 대림 외에 다른 곳에 저런 문제가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시민들의 안전도 지켜지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공간이지만 네. 저런 문제를 불감증이 있어서 저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간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불감증으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은요. 그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해 안전 대책도 이렇게 미비된 부분도 문제점이 많지만 특히나 이제 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과업 지시를 계약하지 않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보고된 내용에 보면 그 특히나 이 과업 지시서를 넘어선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는 업무 수행을 요구받은 적이 대단히 많다라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전 사후에 이제 그 차량 기지의 시설을 식당 시설을 보시는 것처럼 개선할 때 자회사 시설 팀장과 저런 부분을 협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과업 지시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협의는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부터는 과업 범위를 명확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것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할 일과 자회사의 직원이 할 일과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 발생이 이제 폐수장 배관 시공도 2019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게 개수나 개조, 대수선 요구하는 증설, 시공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업지 시설을 넘어서는 대단히 주요한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하는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형태로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눠져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고 결국 도급법의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래서 이 자회사 운영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말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저로서의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아까 사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 업무 분쟁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 모회사의 직원분들께서 자회사의 직원분들에게 지시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횡행하는 일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 폐수 처리 업무를 진행을 직접 해왔던 업무이죠. 맞습니까? 예전에 그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가 각각 다르게 네.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통공사가 이 환경관리 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폐수 처리 업무를 지금의 서울 메트로 환경으로 이관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환경에는 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노동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 보면 이 서울 메트로 환경 자체가 이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 대행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저 일을 메트로 환경으로 이제 위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절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메트로 환경은 이 조건을 갖춰 나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ENG에서부터 이제 특수경비 업무를 이관받게 되면 특수경비업을 하게 되면 저러한 환경관리 대행을 할 수 없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 메트로 환경도 감시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부터 이 환경 폐수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저것뿐만 아니라 계획을 지난해 가지고 계신가요? 11월 달에 여기 시정질의에서 오중석 의원께서 우리 그 냉매 처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야 된다고 질의를 하셨고 개선하라.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걸 이제 전문 기관으로 이제 이 여름에 지나가면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러한 일들은 저희가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메트로 환경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ENG가 그런 전문 기관인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면 민간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지금 그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처우나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그분들은 이제 뭐 신분상의 불안이 없고 안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라고 지금 저는, 예 아직 그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그 하시던 분은 그 메트로 환경 안에서의 다른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ENG나 다른 곳에 그 유사한 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 어떤 경우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들의 중복성과 이런 전문성이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도 대단히 많아 그렇습니다. 보여서 지금 예. 교통공사가 자회사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통합 이후에 2년 지나면서 이제 모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 이후에 정리를 쭉 해왔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모회사에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부분도 통합 이후에 이제 그 유사한 업무들이 또 다른 조건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자회사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처우를 갖다가 맞춘다든지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도 다르고 보수 체계도 다르고 이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러나 저희는 같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많이 교통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있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 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자회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예. 어떤 통합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는데요. 예. 엔지니어링 회사는 정말로 그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메트로 환경이나 그린 환경은 환경 회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에 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필수 업무인 안전 업무 관련해서는 직고용에 대해서 합의서 쓰셨던 거에 대해서 이행 절차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전반성에 따른 다시 자회사들의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빠른 이행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말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ENG에서도 이제 소방, 냉방 등의 그 직원들이 원래는 이제 모회사로 이렇게 직고용되도록 합의를 봤었는데 본인들이 모회사와 같은 처우를 해준다면 자회사에 있는 것도 괜찮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모회사로 직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이렇게 남아서 처우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게 합니다. 이것처럼 가장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하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사장님과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당사자가 다른가 봅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속도 면에서는 너무나 좀 더디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저는 이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 자회사의 임원 문제가 좀 여기에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는 아닌가라는 않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제가 좀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두 자회사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두 회사의 간부 현황을 좀 들고 왔는데요.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 간부 현황인데 이 앞장만 딱 봐도 이게 빨간 줄로 다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 이거 그냥 저거 앞장만 가져왔는데요. 빨간 줄로 그은 것이 다 서울 메트로나 서울 도시철도, 서울 교통공사 출신들의 간부님들이세요. 근데 생년월일이 다 58년, 59년, 58년, 59년이고 이제 막 임기 시작하신 지가 작년, 올해 이러시죠. 정년 딱 도래하자마자 딱 들어오신 분들이시고 서울 메트로 간부 현황도 보시면 대표이사 사장님 빼고 나서 밑에 빨간 줄 딱 친 거 보면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교통공사 58년 들어오신 시기는 19년, 18년 해서 정년 딱 도래하기 전 해나 정년된 해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 사실은 이 두 군데가 업무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여기서 많은 자리가 사실은 통합될 것이고, 그죠? 예,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가 자리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메트로 환경, 그린 환경, ENG는 전부 다 사장과 감사는 전부 다 외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3개 회사 모두가 업무가 100% 저희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모회사와의 업무 협력이라든지 여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회사들의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좀 자리 잡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선될 임용 거라고 채용 봅니다. 공고 기준을 좀 봤어요. 근데 예. 보니까 필수 작용 요건이 13가지나 되고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그 직무 내용도 보면 대단히 다양합니다. 예. 그 다양한 영역을 이 교통공사 출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준을 놓은 것은 또 외부로부터 많은 전문가들 모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예.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다 저희가 보니까 말씀한 소통에 또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달되지 않게끔 막아내는 역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의혹의 예. 눈길이 가능한 지금 상황이 예, 되어 그런 버렸습니다. 부분들은 네. 많이 앞으로 개선될 거라. 네, 그래서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모든 일들이 100% 저희 모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 현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노력은 대단히 좀 진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잘 좀 알겠습니다. 들고요. 특히나 이런 노동자들의 현장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그 결과물을 빠른 시간에 볼 수 있기를 예. 요망을 좀 드리면서요. 말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기다리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네, 그간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따른 노동 존중 특별시 서울시 지평을 열려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서울 메트로 환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을 좀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권수정 의원님이 늘 이렇게 인권과 노동의 가치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 제가 잘 들었고 이런 부분이 여전히 계속 저희들이 더 업데이트하고 부족한 거 메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까지는 사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것들을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청을 받는 기관의 이름만 아니면 형태만 변화된 것이지 그것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아직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이용하는 시민들의 얼마나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사실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업무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세세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드리진 않고 답변을 요청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진을 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진입니다. 얼마 전 황망하게 세 분의 노동자께서 돌아가셨던 목동 빗물 펌프장 사진이죠. 아직도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픔은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서울시는 서울사대로 양천구는 다들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지지 않고 그 하청단위에게는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수익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8월 9일 낮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분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청소약품들과 함께 환기도 되지 않은 퀴퀴한 한평 남짓 계단 아래 지하 구석 휴게실에서 그렇게 늙은 노동자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노동자님도 돌아가신 다음에요. 그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재 은폐 사건이 7건이나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시와 모회사, 원청인 모회사의 책임을 높이는 산업안전 대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산업안전 대책과 그리고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서울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저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라고 저는 꼭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업안전팀을 처음으로 신설하고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실행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도 좀 반영을 제대로 하고 시의회와 함께 계속 협력해서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산업안전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의 말이 현재에 살아서 역사의 길에서 실천으로 요구됨을 요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돈보다 사람을, 이윤보다 안전을,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노력하겠다는 2019년 5월 29일의 말씀, 실천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화문광장도 혁신지구도 우리 아이의 미래도 그리고 문화도시도 그 현장을 만들고 가꾸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노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